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을 이야기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담자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원장이신 강선영 박사님 모십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문화원 이사장이신 두상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잘 알다시피 2013년 들어서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3등, 2등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 첫 번째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이 말은 결국 결혼한 커플들 가운데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 이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강선영 박사님 이제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원장님으로서 수고하시는 동안에 많이 상담을 해오셨을 터인데, 그동안 이혼 상담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즘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네. 그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더 상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전보다 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부부 상담을 요청할 때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요청했다면 요즘은 아예 이혼을 결정해 놓고 목적 자체가 그냥 이혼이 되고 왔군요. 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고 이혼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가정문화원에서 일하시면서 아주 귀한 사역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혼이 참 어렵고 힘든 이 현대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이혼한 후에도 아니면 이혼 전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회복된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비건이로 이혼한 지 3년 된 부부인데요. 우리가 부부 학교를 할 때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등록을 시켰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 가서 교육이나 한번 받으라고. 근데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따로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방이 없어갖고 그냥 방을 하나를 줬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너 뭐 어떤 관계 가지지도 않고 그냥 한 방에 공간에 있는 거니까 방이 실제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1박 2일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끝날 때쯤은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워크숍도 이렇게 통해서 서로 이제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서로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물꼬가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 이제 보통 이제 부부 학교를 하면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정말 더 못해줬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방을 구하러 다닙니다.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혼했다가도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이혼하는 것들이 무슨 남북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한 거, 표정 한번 잘못 지은 거, 뭐 양가 무슨 싸움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 그래갖고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 박사님,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심각성 이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뭐 장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혼 사유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제 비롯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소하게 벌어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소원해지고 상대방이 나를 좀 이렇게 소원하게 대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처음에는 너무 열렬하게 사랑했지만 점점 이제 그 간격이 벌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거나 막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부부들이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이 그냥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가정 폭력의 문제하고
또 외도의 문제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외도가 이게 한 번 이렇게 뭐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네. 한 번 이루어지면 아니고. 이게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남편이 한 번 외도를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냥 인내하고 봐줘요. 예, 봐줘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까지는 봐주는 문화예요. 막 소가리를 하고 막 하더라도?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러면서도 봐주는 게 대부분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겠죠. 요즘 최근에 들어서 뭐 최근도 아니죠. 그 배우자의 외도 중에 아내의 외도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아내 외도가 또.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에 남편들이 대부분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어떤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가정을 깨기 싫다. 아내가 이제 그 실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래 치명상을 입었다. 그런데 내가 이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3년 동안 이걸 소가리를 하면서 참다 보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더 문제는 한 번의 실수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사업을 해보세요. 그렇게 술자리 가고 여자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당화를 네, 정당화를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성인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아내한테는 그럼 당신이 견디고 참아야지. 나는 가정은 깨기 싫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조차 있으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치명상을 입으면서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그 외도를 하면은 회복을 해주고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다 죽어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폭력의 문제는 이게 중독처럼 폭력도 중독처럼 이게 끊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한 번 이렇게 구타를 하거나 뭐 때려 부시거나 아내가 막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빌고 막 그러죠. 하지만 다시 또 이러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야 그럴 경우에는 이 아내한테 그러면 끊임없이 참으라고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평생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폭력을 진짜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이 맞고 사는 사람이 평생 맞고 살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신혼 초에 예. 처음에 폭력 쓸 때 처음에 썼을 때 아주 끝장을 내라고 그래요. 다시는 폭력을 써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각연시키지 않고 적당히 수습해버리면 평생 맞고 살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하다 보면은 불쌍해서 산다고 그래요. 아유. 내가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주랴. 정말 그런 안 마음으로 됩니다. 갖고 평생 맞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그 확실히 끊을 수 없는 거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뭐 우리 강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외도 문제. 근데 외도는 사람 치고 하나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외도하는 상대가 나보다 다 못난 여자들하고 해요. 남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인격에 손상이 가고 이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상처가 참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실 짓고 오면 마음이나 편하겠다고. 그러면 막상 또 순전하게 이실 짓고 해버리면요, 아내가 상처가 더 깊어져요. 왜? 그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상을 계속 하게 네, 더 되죠. 계속. 그 IMF가 이제 네. 터지고 나서 네. 이혼율이 급등한 그런 네. 사례들을 보면서 예. 그때 이제 남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을 잘 벌어다 줄 때는 그냥 살다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이게 이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남성들이 이용을 네네네. 당하는군요? 그 예. 남성들이 이제 사조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문제는 경제 문제지만 그 이면에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만약에 부부가 굉장히 사이좋고 대화가 그렇죠. 예. 이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고 또 극률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부부 사이가 돈독했다면
혹시 경제 정말 문제가 좀 경제적으로 있어도. 완전히 망해서 정말 길거리에 앉아도 그 남편을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대두된 얘기가 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혼율이 높아졌다. 근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제력마저 상실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심하는 여자들이 많아진 거지 수면 밑에 있던 문제들이 그냥 부상을 이렇게 해간 거예요, 부상을 해서 그건? 탁 터진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요. 이 그 돈 문제 때문에 이혼율이 좀 늘어났어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IMF 때라든지. 예, 그러니까 맞아요. 평상시에 잘했으면은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조금은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평상시에 조금 여성들한테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공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자존심에 죽고 살아요. 근데 아내들은 뭐예요? 사랑의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경제력이 없었던 여성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정말 남편이 끝없는 외도와 폭력이 이어지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 살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리든지 두 가지 길에서 이 경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그런 되는데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여성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 돈 다 필요 없다. 돈도 뭐고 다 필요 없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생활을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떤 제가 아는 여성은 남편의 빚을 다 떠안고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놔주기만 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너무 집착하면서 압박하면서 그렇죠. 이거는 이 크리스찬 여성들 중에도 그런 여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행복과는 담쌓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오래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그런 부분들은 난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냥 나 헤어져만 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강 박사님이나 이제 두 장로님은 상담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담 케이스가 있고 또 이제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멘탈리티는 아직도 뭐 아무리 현대화됐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자기 부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그리고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폭력을 행하든 뭘 하든 이렇게 남지 안 드러내거든요. 그럼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어떻게 드러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문화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수치스럽고 뭐 이혼도 갈등도 참 수치스럽고 안 나타내는 것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혼도 사회가 조금은 이제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돼 있고 또 상담도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걸 자꾸 숨겨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요. 나의 약점을 표출해버리면은 그 약점이 강점이 돼요. 그렇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남한테 숨길 필요가 없이 아프다고 그 동네방네 다 떠들면요. 처방이 나와요. 그렇죠.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걸 숨길 것이 아니라 다 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지 혼자 이렇게 가지고 애쓰는 것은 방법이 아니죠, 이게요. 인생 살다 보면 뭐 한두 번 이런 어떤 그 경제 갈등이든 성격 갈등이든 아니면 자녀 교육의 가치관이 다르건 뭐든지 간에 크게 부부가 부딪히고 뭐 한두 번, 뭐 서너 번이라도 이런 위기가 오는 건 아마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와도 그것을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오면 그냥 뭐 우리가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황혼연도 그냥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는데 장로님 보실 때 왜 이렇게 이혼이 쉽고 빨라졌습니까? 지금 문화의 격변기를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젊은이들한테도 강의를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가서 젊은이들한테 가서 여러분 결혼하면 그 집 귀신 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일이 없다고 해요. 나도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요새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지금 문제되지도 않을 걸. 요새 젊은 맞습니다. 여자들 치고 예. 그 집 귀신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 어땠어요? 남자들이 결정하면 여자들은 따라오면 됐어요. 이게 문제될 거 없었어요. 나도 편했어요. 저도 30년 전, 4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주관하고 하니까 편했어요. 근데 여권이 신장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촌의 남성들 2분의 1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2분의 1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한 맺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여성들이 여권이 신장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남녀 평등이 아니고 여성 상위라고 할 정도로 남자들이 꺾이는 시대에 있어요. 저도 집에 들어갈 때요.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요새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아무 소리 말해야지. 아주 결심을 하고 들어가야죠. 요새는 제가 참 살기 힘듭니다. 아내 눈치 보고 살아야 하고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신장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현실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건만 그냥 신장된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여성들이 불행했던 것만큼 이제 남자들이 또 이제 불행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만큼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아 남성들도 이렇게 격변기를 살고 있고 세대가 이게 장로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 그 이전의 있겠죠. 세대와 지금 이제 현대의 세대를 이렇게 아우르시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살기 힘들어요 요새 인간이요. 아니 제가 옛날 같으면 설거지 총장님 설거지 하세요? 저는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고도 총장님 좀 대단하시네 실력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설거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시겠죠. 하시겠죠. 아마 네, 자발적으로 하실 거예요. 설거지 해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안 하셨죠. 안 했죠. 설거지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 거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제가 설거지해요.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제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쳐다보면 우리 아버지가 봐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봐주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남자가 그 부엌 상에 뭐 상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하면 잘못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거지를 해요. 왜? 그것이 노후 대책이에요, 내가. 노후 대책으로 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같은 가정에 살면서도 한 사람은 21세기 사는데 그러죠. 한 사람은 19세기 살고 20세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것을 이제 문화의 격차라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은 조금 변해요. 젊은이들은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요.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옛날 남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 때는 어떻든 자주적이고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존감이라는 것이 분명했으니까 저도 살만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볼 틈도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나는 옛날이 그리워요, 진짜. 여성에 대해 압박하는 그런 시각만 갖고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남성들이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 우선 동시에 상대방인 뭐 아내를 잘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고 여성들 쪽에서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이 상당히 선도 그룹에도 섰고 또 직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들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겠다. 그냥 나를 뭐 리더로서 이끌어준다, 뭐 가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여성이 자신에 대해도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이혼 문제를 보면서 아무튼 어떤 사람 와서 이혼을 목적으로 하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이 상담을 받아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담 받음으로 정당하게 이혼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오면 이혼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뭐 너무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혼 상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상담 종류에. 그러니까 이혼을 어떻게 좋은 이혼으로 갈 것인가. 이게 참 너무 어폐가 있지만 이 사실은 이혼이라는 거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큰 고통이 아닐까. 가정 전체가 와해되고 붕괴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개입돼 있고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아직 21세기로 가는 거는 조금 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여성 상의가 아닙니다. 여성 상의 아니고요. 아,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완전히 그렇습니까? 다른데. 그동안 30년 동안 군림하셨기 때문에. 진짜 살기 싫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혼의 시점에서는 너무나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여성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그 고통이 잘 해결이 돼도 3년을 가더라고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고통, 뭐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부분이 한 3년을 가게 되는데 만약에 준비가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마 평생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때때로 여성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때 너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들도 만나요. 그때 막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장로님한테 가서 그 그룹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고 부부가 치유를 받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의 문제 또 이 재산 문제는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생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너무 막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폭력이 있고 뭐가 깨 부셔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다 보죠. 네, 전쟁터 같은 상황을 살아온 그런 아이들은요. 사춘기 무렵 좀 지나면은 오히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살아? 헤어져. 그럴 거면 헤어져. 내가 더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두 명이 다, 두 부모가 다 지금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다 실종감이 있겠죠. 예, 그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막 이혼 얘기가 막 오가는 것을 어린 자녀가 들었을 때는 정말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데 부부는 막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만약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부부 문제보다 차분하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또 다른 고통이 계속 대물림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만이 꼭 해결책이 아니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이혼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보통 60~70%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이혼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혼의 충격은 정말 본인 당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몇 년 짧아지는 걸로 보통. 수명도 짧아지고. 예, 그래서 이혼하는데 쏟는 그 정력과 낭비를 가지고 합쳐지는데 써와라. 그러면 안 될 것이 없다. 정말 부득이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당자들한테도 그만큼 충격일 뿐이 아니고 자녀들이요. 이게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알아요. 뭐 이게 영물이 돼가지고요. 말 안 해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얼마만큼 충격이라고 그런 거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자녀를 양쪽에서 잡고 찢는 것 같은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큰 충격을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일생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요. 이제 자녀들이 많을수록 이혼율이 적어져요. 자녀들이 5명 이상 되는 부모들 이혼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건 상당히 그래서 인트리스팅한 이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 둘 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데 그래도
4명, 5명 넘어가면요. 남편 그 갈등하는 거 봐도 자식들 신경 쓰는데 더 그렇죠. 관심이 많고 예. 그 갈등하는 것이 자녀들로 향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완충이 되겠네요. 지금 자녀들 안 낳는 거 지금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거 재앙이에요. 안 낳는 거예요. 이 경제학에서 부부가 그러니까 단순 재생산이 있고 확대 재생산이 있고 축소 재생산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 남은 축소 재생산이에요. 둘 나면은 단순 재생산이에요. 그렇죠. 예. 둘 이상 남은 나면 확대 재생산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하고 여기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자녀 안 낳는 거 이거 하나님의 원리에 가장 배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도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렇죠. 대기업가가 될래 소기업가가 될래 같은 가시면 대기업가 되라. 그렇죠. 많이 나라 그래. 지금 우리가 이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황혼 이혼 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황혼 이혼이 현대 들어서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의 이혼만큼은 이제 황혼 이혼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모님 이제 황혼기에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예, 지금 참 예. 위험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실제 통계 보면요. 한 15년 전에 비해서 한 4, 5배가 늘어났어요. 아, 사업에나요? 네, 늘어났어요. 통계가 이게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젊은이들의 이혼은 조금 약간 줄었어요. 숙려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황혼 이혼은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은 참고 살았는데 여성들이 이제 깨기 시작한 거예요. 늙어서나마 사람답게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살았는데 뭘 늙어서까지 뒤처리 하려 해주라. 또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집을 향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여자들은 밖으로 나가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예. 근데 아내들 생각할 때 이제는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그 남편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가서 동창회도 만나고 개모임도 그렇죠.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네. 아내 집에 들어가고 삼식이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 밥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혼 이혼은 특별히요 남성들한테 치명적이에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할 일이 있어요. 뭐 아들 집에 가서 딸 집에 그렇죠. 가서 아이 봐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하면 용도가 있는데 예. 남자들은 늙으면 용도가 폐기돼 버려 이게요.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만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있을 때는요 밥도 같이 먹어요. 근데 혼자 있게 되면은 남자들 특별히 그렇죠, 예. 밥을 제때 못 먹어요. 그렇죠. 예. 그냥 찬밥 있으면 그렇죠. 한 덩이 먹고 아니면 건너뛰기나 이렇기 때문에 영양에 불실이 와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워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황혼 이혼은 남자에게 치명적이다. 6, 7년 동안 수명이 짧아지는 걸로 통계가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청취자 중년 이상의 남성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부터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수하는 비일 거예요. 예. 그러면 장모님 이 황혼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뭐 대처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건 결국은 남자들이 바뀌어야죠. 남자들 밖에 총장님 지금 아까 설거지 안 하신다는데요. 그러고 그냥 지금 살아가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 정말 장가 잘 가신 거 생각하시고요. 예. 오늘 가셔서 사모님한테 여보 고맙소. 내가 들어보니까 예. 정말 당신이 너무나 훌륭해. 나 이렇게 해주는 거 고마워. 이렇게 사랑을 제가 푸시하시고요. 설거지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나면 뒷정리가 더 많대요. 더 잔소리 하시겠죠. 네. 왜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물을 많이 쓰냐. 뭐 정리를 왜 접시를 디시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못하냐. 뭐 하여간 뭐 우리 강 박사님은 이제 여성 입장에서 네. 또 여성에게도 뭔가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성은 그냥 변화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여성도 변화해야죠. 지금 장로님 말씀이 너무 일리가 있고요. 이렇게 그 연륜이 높으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남성들이 다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정말 큰 소리 치는 남편 밑에서 기죽어서 살거나 아니면 억눌려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상태가 조금 건강하지가 않아요. 네, 뭔가 네, 이게 우라가 차 있고, 네, 상처가 있고, 그 한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우리나라가 이 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젊었을 때 굉장히 좀 멋있고 괜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존경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거를 다 싸잡아서 다 나쁘다고만 인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나는 여기에 이것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뭐 치명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황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성들도 자기의 이 한스러운 어떤 억눌려져 있는 감정을 좀 치유를 하고 남편을 새로운 각도로 보는 시각이 좀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박사님 보실 때 이제 성경이 이혼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내나 남편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 기본적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혼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이게 큰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인간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정당화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 상담이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받아서 치료를 해드리지 그거를 정당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최초로 우리한테 준 축복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기 전에 사회가 있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남녀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들의 죄성으로 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훈과 그 원론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뭐 비밀이랄 게 뭐예요? 그렇죠. 이 비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비밀이죠. 그래. 실은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의 모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것이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이혼율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나는 교회에서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삶으로 녹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장로님 말씀이 다 100% 맞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부부가 됐을 때 각자가 그 원가족으로부터 가지고 온 상처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각자 해결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가 공히 같이 치유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치유되고 회복돼서 온 가족 안에 지금 결혼한 이 두 부부가 자기가 각자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좀 열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발돋움을 할 수 있겠죠. 오늘 귀한 두 분 모시고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인생에 주신 이 다양한 갈등과 또 불행은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되겠죠.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또 이혼에 이미
들어있는 분들은 주위에 좋은 상담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겠고 그 외에도 형제나 부모나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혹 이혼해서 이미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싱글로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신앙을 길러야 되겠고 재혼을 생각하시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답이다 하는 이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두상달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강선영 박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